안녕하세요. IM 경매 함께 공부하는 경매의 이지쌤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말소 기준 권리보다 후순위이지만 없어지지 않고 선순위 낙찰자에게 인수되는 권리도 있다고 설명드렸는데요. 기억나시나요? 바로 유치권과 법정 지상권이었죠. 우리가 보통 권리 분석할 때 말소 기준 권리 이후에 후순위로 설정된 권리들은 모두 말소된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가 입찰하려는 물건에 유치권이나 법정 지상권처럼 후순위지만 인수되는 권리가 있다면 정말 주의해서 분석한 후에 입찰 여부에 대해서 신중히 고려한 후에 입찰해야 합니다. 오늘 설명을 잘 들어보시고 이 두 가지 권리에 대한 개념을 꼭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우선 법정 지상권은 무엇인가? 법정 지상권이란 당사자 간의 계약에 의하지 않고 법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하는 지상권입니다. 법정 지상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건이 있어요. 첫째, 최초 근저 당시 토지 위에 건물이 존재하여야 하고, 둘째, 토지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하여야 합니다. 셋째, 경매, 공매, 매매 행위로 토지 소유자와 건물 소유자가 달라져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요건 중 하나라도 다르면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아요. 이렇듯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게 되는 경우는 건물 소유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지류, 즉 땅에 대한 임대료를 지불한다면 30년 동안 임차는 유지가 됩니다. 토지 소유주는 땅을 쓰려면 30년 후에나 가능한 거죠. 토지를 매매할 때도 법정 지상권은 승계가 된 상태에서 매매를 해야 하고, 법정 지상권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는 토지 소유자가 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건물 철거 소송을 하면 건물 소유자는 건물을 철거해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이렇듯 법정 지상권이 관련된 사건들을 흔히 특수물건 경매라고 합니다. 사실 특수물건 경매는 초보자분들이 입찰하기에는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우선 오늘은 법정 지상권의 기본적인 개념과 성립 요건을 잘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유치권인데요.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공사비 채권으로 건물에 대한 공사를 한 공사업자 또는 시공사들이 건축주에게 공사비를 변제받지 못하였을 때 변제를 받기 위해서 취하는 권리 행사입니다. 유치권자들, 즉 공사비를 받지 못한 공사업자들은 공사비를 받지 못했을 때 본인들이 공사한 해당 건물에 점유한 후에 법원에 유치권 신고를 해요. 그러면 법원에서는 해당 부동산 경매 시 매각 물건 명세서에 유치권자가 못 받은 공사비 유치권 신고된 금액을 기재합니다. 그럼 입찰자들은 유치권이 인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금액을 감안해서 입찰을 해야 하는데, 이때 유치권은 토지 부분에 대한 공사비는 포함되지 않아요. 오롯이 건물에 대한 미지급 공사비만 포함이 됩니다. 그렇다면 유치권의 법적 성립 요건이 중요하겠죠?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이 네 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해당 부동산과 관련하여 해당 부동산에 국한해서 생긴 채권이어야 하며, 즉 결련성이 있어야 합니다. 결련성이라고 하는 것은 해당 부동산과 관계가 되어 있는 상태를 뜻하는 것으로, 쉽게 말해 유치권이라고 하는 것은 공사비 채권을 의미하는데, 해당 부동산에 못 받은 공사비에 대해서만 유치권 신고가 가능하다는 뜻으로, 예를 들어서 한 공사업자가 청담동에 10억 도급 계약을 하고 건물을 짓고, 또 역삼동에 10억 도급 계약으로 건물을 지었는데 청담동 공사비 채권은 다 받고 역삼동에서 못 받은 경우 건축주가 같다고 해서 역삼동에 못 받은 공사비 채권을 가지고 청담동에 유치권 신고를 할 수는 없습니다. 둘째, 해당 부동산의 채권을 변제기가 도래해야 하는데, 변제기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 채권을 갚기로 한 날짜로, 예를 들어 1월 1일에 A 건축주가 B 공사업자한테 도급 계약을 하고 변제기를 12월 31일로 정했는데, B가 A의 재정 상태가 안 좋아 보인다고 미리 생각해서 12월 31일 변제기가 되지 않았는데 유치권 신고를 할 수는 없어요. 셋째, 해당 부동산의 유치권자가 점유를 해야 합니다.
유치권은 등기상의 공시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점유하는 것으로 공시를 보는데 또 점유를 하면서 현수막에 유치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알려야 합니다. 일종의 사람들에게 공식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알리는 방법이죠. 유치권 중에 이 점유는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보통 이 점유를 침탈당하거나 안에서 유치권이 성립 안 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넷째, 도급 계약서상에 유치권 배제 특약이 없어야 합니다. 유치권 배제 특약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 공사업자가 해당 부동산의 유치권을 신고하지 않겠다라고 특약을 기재하는 것인데, 원래 유치권이 신고된 부동산은 낙찰시 은행에서 대출이 불가한데 배제 특약이 있으면 대출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유치권의 성립 요건에 대한 부분까지 알아보았는데, 이렇듯 법정 지상권과 유치권은 참 어려운 부분이 많아요. 그만큼 초보자가 입찰하기에는 리스크도 크지만 이런 물건일수록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 건 당연하겠죠? 그렇기에 절대 겁을 내거나 포기하시지 말고 이지쌤과 차근차근 공부해서 특수 물건도 낙찰받을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또 공부해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